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자, 오늘의 우리 게스트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아, 교육공학자라고 했잖아요. 네. 와, 저도 이제 사범대 나왔기 때문에 교육공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네.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 공학자까지. 네. 와, 교육공학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공학은 교육에 있는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실제에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잘 가리키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라는 건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기준에서 볼 때 이제 스스로 애가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아, 그쵸. 이미 초등학생인데 이미 막 서울대 들어간 것처럼 너무 기뻐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이 참 스스로 공부하는 것 중에 이 장벽이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로 이 휴대폰이 맞아요. 이게 참 우리 어릴 때, 그죠? 우리 비슷한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휴대폰이 없었고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이 좀 사단이 일어난다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사실 어떻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부모님께서 조력을 해줘야 될까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스스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네네.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요. 네. 이 아이들은 이걸 알아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한테 방해가 되네. 나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조절이 잘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조절력이 높은 아이들이 원래 스스로 공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결국. 그쵸. 행동도 어떤 상황에서 행동도 조절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막 유혹 같은 것도 잘 이겨내고 충동도 잘 하니까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결국 이걸 잘하니까 결국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못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죠? 그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걸 어려워하거나 못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에 30분 만에 30분 이후엔 압수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야.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얼마 못 가잖아요. 애들이 또 핑계를 막 대면서 이거 어때 써야 돼 가져가고 잘 안 지키잖아요. 저희 집 와보신 것처럼 둘째 애가 30분 넘어도 자꾸 구석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절은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왜 조절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함께 상의를 해서 맞춰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게 안 중요해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절하도록. 스마트폰 얼마나 필요해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되게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잘 사용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첫 번째는요. 일단 일주일 동안 시간을 두고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라고들 해요. 자,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요일에 많이 쓰네? 아니면 무슨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내가 특히 저녁 먹고 나서 많이 쓰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딱 몇 시간 쓰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2시간 쓴다. 이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하세요. 2시간 써? 그럼 앞으로 20분만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죠. 너 2시간이었었어? 그럼 앞으로 20분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2시간 쓰던 아이가 20분을 쓰겠어요? 갑자기 2시간에서 20분을 이렇게 갑자기 양을 줄여라. 네. 힘들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랑 상의해서 너 지금 2시간 쓰고 있는데 얼만큼 줄일 수 있니? 이렇게 뭐 한 10% 줄여서 20분 정도 줄여볼까? 처음에 30분 정도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판단했을 때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지켜보면서? 가족 모두가 관찰하면서 이제 스스로 애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더라. 네네.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랑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아이가 실제로 생각하는 만큼 이제 줄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 네. 보통 많이들 뭐 전문가분들이나 책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30분, 자기 전에 뭐 30분, 뭐 저녁 먹고 30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쪼개서 공략하자 뭐 이런 거죠. 네, 구체적으로 정해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원하는 건요, 스마트폰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법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안 필요할 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제안을 드려요. 3일에 3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면 3일에 3시간, 아니면 5일에 5시간. 이런 식으로 기간 안에 시간을 정해주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거든요. 오,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 막 한 20분씩 3번 이렇게 해서 1시간인데요. 20분씩 3번 하라 그러면 사실 그 20분이요. 유튜브 한 2개 보고 쇼츠 한 몇 개 넘긴 다음에 게임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부정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 너무 짧고 맨날 아깝고 아쉬워요. 뭔가 충족이 안 되네요. 그쵸, 그거 그쵸, 갖고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도 시간 됐어? 그럼 나 이따가 못 사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피곤하고 좀 사실 졸린데 그래도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습관이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다 보면 어쨌든 단위 쪼개다 보면 잃을까봐. 그쵸. 더 거기 집착해가지고 학교 다녀와서 사실 오늘 좀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고 싶은데 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막 하는 거죠. 더. 저희 집에서도 목격이 좀 된 사례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5일이면 5일에 5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걸 조절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 막 하루에 한 2시간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더 못 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아니까 다시 조절을 해나갈 수도 있고 또 오늘은 뭐 밖에서 좀 친구들이랑 놀고 와가지고 별로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이거 킵해놨다가 내일 좀 써야지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예 스마트폰 안 하는 날도 생기고 좀 조금 하는 날도 생기고 물론 많이 하는 날도 생기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시간을 확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절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조금 더 일자를 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아이가 그렇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은 이제 어쨌든 뭐 기존의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아이가 또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다음 다음은 이제 공부예요. 공부. 스마트폰 말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엄마 내가 오늘부터 할 거야. 이런 일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이게 뱉고 그렇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실 마음을 먹는 게 그것도 큰 마음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아이의 마음에 좀 변화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집 밖도 있고 안도 있잖아요. 부모님 혹은 가정에서 아이의 좀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또 없을까요? 흔히들 물고기를 이제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반대쪽 입장은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고기 잡아주지도 말고 당연히 잡아주지도 말고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지도 말고 그냥 물고기가 잡고 싶게 만들어줘라. 그거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네요, 그죠? 네. 오.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물고기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물고기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회 떠먹으면 맛있는데. 어떤 맛인지 모르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공부하면 좋은 거 어른들은 알죠. 근데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사실 공부하라는 얘기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더더욱 스스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히 이 물고기를 딱 잡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데요. 더 신기한 게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냥 오, 물고기도 잡고 싶은데 원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요. 그걸 막 얘 어디 살지? 이 물고기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만약에 바다의 더 깊은 곳에 산다고 해도 아이들은 오히려 거기서 가서 그걸 잡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그냥 아무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니까. 그거죠. 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직접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물고기가 바로 저는 이런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방법이냐 아니 물고기를 제 입에 넣어주느냐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전에 이제 물고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혹은 뭐 아이가 좀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런 거에 집중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뭐 아직 관심이나 뭐 흥미를 잘 모른다, 뭐 원하는 물고기가 없다면 그걸 좀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목표와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꿈이에요. 있죠. 네, 있죠. 그러면은 공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야구 선수 될 거라 공부 필요 없는데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야구 선수 때문에 한국에서만 있을 거야. 요즘 다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감독님이나 선수들하고 이거 뭐야 대화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럼 영어를 좀 공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때 영어 좀 필요할걸? 이러던지 아니면 뭐 타율이나 뭐 이런 속력 같은 거, 뭐 시속 같은 것도 그거 필요하잖아요. 스스로도 좀 할 줄 알아야 자기가 연습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거 좀 통계 같은 것도 또 알아야 될 수도 있을걸? 원래 야구가 통계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배팅 우리 네. 에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은 뭐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어. 뭐 이렇게 해도 돼볼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죠. 아주 그 신화와 민담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집도 뭐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부모님이 관찰해보고 살짝 슬쩍 네. 그런 경우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슬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냥 대화로 이렇게 말로 하면 받아들여지는 애들이 있지만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슬쩍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아이들 은근슬쩍 뭘 보여줬을 때 좀 마음에 와닿는 아이들도 있고 경험해봤을 때 와닿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게 부모님이신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적합한 콘텐츠, 뭐 영화 같은 거 콘텐츠를 이제 같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사실은 그 전체 내용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지만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쵸, 대신해 주는 거죠. 영화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애들이 이제 한참 자라고 감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멘탈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 이제 와이프가 저는 못 가고 와이프가 갔다 왔는데도 애들이 그거 음악만 들려줘도 좋아하죠. 그거 이제 봤던 기억을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또 이게 내신 책이 있잖아요, 그죠? 네. 보면 이제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저는 보실 걸 권하는 게 솔루션을 영화를 다 매칭시켜놨더라고요. 아니 영화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몇 편 정도 있더라 이게? 몇 10개 편 넘는 것 되는지 같은데? 모르겠지만 모든 장에는 모든 글에는 다 모든 질문에는 영화로 다 해답을 맞아요.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책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안에는 영화 목록만 잘 캐치해서 이럴 때는 이런 영화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보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뻥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이 크고 작은 이게 교전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한정 믿는 건 사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부모님들이 지치잖아요. 또 애들이 또 사춘기 들어가면 더 이제 문을 닫고 이러니까 이런 좀 관계에 지쳤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교육공학자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혹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처음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몸무게를 위해서 뭔가 음식을 좀 참아본다던가 운동을 하기 싫은 걸 해본다던가 이런 경험들이 다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몸무게를 줄이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런 뭐 음식을 참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요. 보상 심리가 꼭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과자 저번에 참았는데 요거쯤은 먹어도 되지. 내가 이거 운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치킨 좀 한 마리 좀 먹어도 되지 오늘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신기하게요. 이렇게 하면 요요가 오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걸 잘 아냐? 제가 그 당사자여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도요, 가장 맨 처음,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이어트를 한 번 할 때마다 이 처음에 시작이 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전문가분들이 셋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작 체중이 더 올라간다는 네, 건가요? 이게 그래서 다이어트의 역설이라 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체중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이어트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체중도 같이 늘어나는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에 대한 믿음도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몰입된다네. 네, 저는 이게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정말 문자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처음에는 되게 보통 뭐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 잘 듣고 믿음에 대한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욕심이 좀 다이어트에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욕심이 조금 생기세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뭔가를 조금 통제하고 뭔가를 조금 조절하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딱 그만큼 아이들이 믿음 섭취를 못한 거예요. 믿음을 참은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거 과자 이거 먹고 싶은 거 참은 만큼 다음에 또 다른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처럼 다음에 아이들에게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시험 못 보면 준비한 만큼 못 보면 어떡하지? 이번에 뭐 이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불안감들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 아이가 못할 수도 있어라는 사실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이에게 이제 자전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 저도 엄청 그쵸? 험난한 야우. 네네. 처음에 이제 보조바퀴도 막 달아주고 막 중심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곤 하는데 당연히 자전거 가르쳐 주셔서 알겠지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불안하신 게 당연한데 우리 애 자전거 못할지도 몰라. 못할지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거 너무 위험해서 다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그쵸? 봤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하지만 이제 페달을 대신 밟아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전거가 오히려 이렇게 균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자전거 가르쳐 주시려면 자전거 페달을 아이가 직접 밟아야 되는데요. 자전거 잘 못할까봐 페달을 대신 밟아주시거나 뒤에를 막 꽉 잡고 안 놔주시면 그 뒷자리를 꽉 잡고 안 놔주시면은 아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균형도 더 안 잡혀요. 더 안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결국은 자전거 꼭 잡고 있거나 대신 페달 밟아주시면 누가 더 힘드냐면 부모님이 사실 더 힘드시거든요. 그쵸? 가르쳐 주신 경험이 있어서. 험난한 네. 하루를. 더 힘드시잖아요. 팔이 더 아파요. 아이들은 그냥 자전거 안 배우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자전거 혼자 타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전거 배우려면요. 아이의 자전거가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꼭 잡은 손을 티 안 나게 이렇게 슥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하면서 이게 싹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 놔주는 그 손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부모님들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 뭐 이거 팔 보호대도 차고요. 헬멧도 쓰고 그러잖아요. 무릎 보호대도 차고요. 그런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구가 돼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합니다. 보호구 역할을 하는 네, 것이다. 그 보호구의 역할이 결국은 부모님의 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요. 지지가 딱 이렇게 든든하게 딱 아이한테 받치고 있으면요. 아이가 자전거 탈 때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이제 믿음과 지지를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결국 아이들이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가는 거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살포시 그 손을 놓고 가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의 부모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지점에서 휴대폰, 아이의 마음 먹기,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교육공학자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에 대한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 우리 책 제목이 뭡니까? 지지해주는 부모,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요 책, 요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화까지 같이 아이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